네, 블라인드 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코듀오 기다리실 텐데 오늘은 체오듀오로 좀 준비가 됐습니다. FNC 김호주 대표,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자, 중장기 상승 기대. 섹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섹터에 있을까요? 사실 좀 뜬금없긴 한데 네. 재건 쪽입니다. 재건이요? 여기 뉴스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불확실한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통령들이 이스탄불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쏙쏙 오고 가고 있는데 재건이 다시 한번 움직여지고 또 궁금한데요. 재건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만나면 좋은데 네. 이게 또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 최근에는 재건주는 저 생각을 안 해본 상황이라서 왜냐면 그거 말고도 이제 워낙 가는 이 섹터 종목들이 예. 많으니까 예. 그래서 재건도 뭐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볼 생각해볼, 섹터가 예, 여지는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늘어날 합니다. 수 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둘이 만나서 지금 몇 년째 안 되었습니까? 근데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려왔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SY 스틸텍. 뭐 대장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전진건설이라던가 대동기업한테 조금 그렇죠. 자리를 내어준 감이 있긴 하지만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재건주 움직일 때 꼭 1등, 2등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뭐 그 건설 현장의 핵심 제품인 데크플레이트 이제 이걸 생산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 속에 가뜩이나 재건주도 좀 힘도 없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터지면서 막 아래로 밑으로 쭉 밀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제 유상증자라고 해서 마냥 다 나쁘게만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유상증자 자금을 어디에 활용하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데크플레이트 더 생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설 장비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부분도 있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재건주를 가지고 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장의 사실 단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장 이슈도 애매하고 산업 이슈라고 부를 것도 거의 없거든요. 매번 똑같은 산업 이슈를 재탕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시장 지수라든가 종목이 확확 치고 가지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 퐁당퐁당 장세를 보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좀 기대했던 시장 이슈였던 셧다운에 대한 해제 이것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 시장 이슈도 좀 공백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보통 이렇게 이슈가 없을 때는 이슈를 찾기 위해서 눈길을 여러 군데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NHKCP 같은 경우도 정책 관련된 이 이슈 공백기에 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 관련 이슈도 시장 이슈 공백기 때 한번 떠오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 자리라고 한다면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 셧다운 때문에 사실 셧다운이며 미중 정상회담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러시아에 대한 얘기들을 아끼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라면 이제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보도 좀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20분봉 차트를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하고 양쪽 보조지표 수렴한 상태에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한 3,300원 정도 라인만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중기적으로 뭐 3,600원, 3,700원 쪽으로도 단기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현가부터 해서 뭐 아래 볼벤 하단선인 뭐 3,000원, 3,100원 정도 선까지 여러분들이 나눠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네. 처음 목표가는 좀 크게 잡기보다는 일단은 한 7% 정도 기대 수익률 잡으면서 한 3,400원 그리고 3,600원, 3,700원 이런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은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이슈 공백기를 노리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손절가 잡고 2,950원 이탈했을 때는 다른 종목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없다 했는데 오늘 이래도 4.59%나 움직였다라는 건 뭔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SY 스틸텍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자, 대표님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예. 바이오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바이오. 소재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를 본다면은 어느 카테고리에 가장 집중하고 싶어요? 저는 제약바이오면 그냥
지금은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괜찮지 않을까? 정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했던 게 코스닥, 코스피를 키를 맞추기 위해서는 네. 코스닥의 메인 섹터인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를 버리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만 봐도 코스닥이 좀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흐름이 맞춰진다라고 하면 결국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은 들어갈 거라서 이왕이면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실적도 있으면 좋다. 대표님 오늘 공개하실 종목은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습니까? 실적을 뒷받침이 될 종목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이야, 될 종목. 알겠습니다. 자,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일동제약 실적 없어도 되죠? 기대감 너무 좋죠? 네, 실적을 거의 생각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일동제약 뭐 다 많이 아시다시피 뭐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집중이 되는 부분, 이 부분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비만 치료제, 이 파이프라인인데 이 비만 치료제는 이제 뭐 작년 이맘때서부터 아마 굉장히 많이 이제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일라이릴리랑 이제 ABL 바이오 간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 이 부분이 이제 좀 나오면서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뭐 상한가를 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바이오에 대한 이 전체적인 이 섹터 전반에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지금의 흐름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집중이 좀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일동제약은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것 때문에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GLP-1 그쪽 계열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제 이 임상을 가속화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을 지금도 뭐 생각을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앞으로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동제약이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쪽 수혜로 좀 받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비만 치료제 자체가 이제 주사제에서 경구용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를 좀 맞이하고 있는데 이 일동제약의 이제 IDO 1601 이 부분이 이제 핵심으로 좀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좀 뽑히면서 충분히 주가를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에 이제 이 일라이릴리와 ABL 바이오의 기술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급이 좀 많이 몰리고 또 여기에 이 일동제약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나중에 출시가 될 경우 굉장히 좀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좀 간략하게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34,700원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조금 이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밀리기는 했었지만 지금 현재 21선 딛고 잘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잠깐의 눌림목 반등은 충분히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32,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동제약 목표가와 손절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신호 확인. 오늘은 어떤 신호로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신호등입니까? 그 신호등이요? 네, 신호 확인. 지금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신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장 여러분들 오늘 뭐 기분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만 보더라도 시장 지수 올라가도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이런 시장들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섹터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업종 대표의 우량주들만 잘 가고 있고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덩치 큰 종목들만 잘 가지 일반적인 중소형주들은 많이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안 올라간 종목이라고 매수를 한다던가 뭐 내가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지 하면서 섣부르게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사실 좋은 결과를 보기보단 나쁜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는. 자, 그러면 결국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풀려야 한쪽으로 덩치 큰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이러한 문제점이 풀려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중소형주며 다양한 섹터들이 순환매 시장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러한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선 일단은 오늘 좀 체크해 드리는 게
첫 번째, 결국엔 코스피의 매력이 코스닥보다 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 형태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상승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가 상승하지 못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처럼 코스피의 상승률보다 코스닥이 크고 코스피가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3,200선을 넘지 못하고 4,200선 넘지 못하고 약간 좀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 증시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코스피 쭉쭉 치고 가면 좋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 여전히 또 계속 가는 종목, 대형주 위주로만 장세가 나와서 실제로 매매하기엔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가 915포인트 위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의 상승 추세는 확실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대형주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이 뭐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것보단 오늘처럼 좀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장이 이번 주 내내 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중소형주 순환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안 올라간 종목을 찾던가 좀 내 종목 안 움직인 거, 손실 큰 거 이런 거 추매를 한다거나 확실하게 신호를 보고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호 확인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번엔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최적의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어제는 이 시간에 나오셔서 환율 체크 이야기를 해주고 하셨는데 오늘은 뭘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유동성과 순환매. 어제와 연관지어서 좀 더 얘기가 되실까요? 근데 어제랑 연관을 짓기보다는 오늘 또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좀 네. 변한 상황이라서 어제보다는 일단 오늘의 시장에 좀 중점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일단 지금 현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 현재 단기 탄력성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기 실적 모멘텀을 겸비한 그런 업종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포트를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동감하는 구간이 지금 현재 시장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자체가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좀 풍부하고 섹터가 순환이 엄청 빨라요. 그냥 뭐 어제 오늘 이렇게만 따지기도 전에 오늘 하루에도 유동성 순환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제는 뭐 AI 반도체랑 전력 인프라였다면 오늘은 뭐 바이오, 증권, 의료 AI 이런 쪽으로 이제 주도권을 좀 교체를 하면서 흘러가는 흐름인데 11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면서 이런 순환매 자체가 더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환율은 전체적인 뭐 11월 달이나 4분기 이걸 큰 상황으로 좀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마나 뭐 이런 지속성보다는 유동성이 집중도가 주가의 흐름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AI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뭐 반등 시도를 계속해서 좀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는 뭐 계속해서 쭉 이제 올라와 주는 상황인데 뭐 정부 산업 정책이라든지 또 수출 호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모멘텀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있었던 이 바이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라이릴리나 뭐 ABL 바이오 이 기술 이전 같은 이런 기술 이전이 계속해서 좀 바이오 쪽에서 움직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있었던 부분이지만 11월 시장에 두 번째 주도 축으로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를 이어서 이제는 바이오까지. 그래서 AI와 바이오 이런 식으로 이제 쌍두마차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동성과 순환매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블라인드 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